한국고 부교재 수능 특강에서 좀 재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 3개만 일단 이 영상에 담을게요. 첫 번째 문제는 미분단원 레벨 2의 7번인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항함수 fx랑 연속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f'0입니다. 자, 근데 뭐 이 문제 다들 처음 보면 안 돼요. 그럼 좀 문제가 있죠. 가나다 조건을 스르륵 봤을 때, 그리고 한번 이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f'0을 구하기 위해서 fx식을 구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fx를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이건 불가능해. 조건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끝처리를 저 f'0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구하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뭔 말이냐? 일단 조건 3개나 있으니까 좀 한번 훑어볼게. 가조건은 fx가 0,0을 지난다, gx가 0,5를 지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기에는 뭐가 없죠. 그지? 저걸로 시작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나조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fx 값은 0보다 크다. 그래, 뭐 보기 좋네요. 근데 또 뭐 저걸 가지고 뭘 시작하기엔 좀 애매해. 근데 이게 다조건 이 스타트거든. 왜냐면 이 말에서 드디어 뭔가 ft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점 t, ft와 원점 사이의 거리는 저것이다. 직역할게요, 식으로. 자, t, ft랑 원점 사이 거리는 루트 t 빼기 0제곱 더하기 ft 빼기 0제곱. 이게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었던 거죠. 루트 같은 거 좀 배기 싫으니까 양변 한번 제곱해볼게. 그러면 루트 벗겨지고 우변도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뭐 정리를 할 거면 딱 fx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거나, 뭐 여기서는 ft죠. 아니면 차라리 뭐 gt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지금은 좀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 사실 두 가지 풀이가 좀 가능한데 똑같긴 해요.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줬던 식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0이니까 이왕이면 뭐 f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이런 풀이를 한번 먼저 갈게요. 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ft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이런 거 이양하시고. 센스 있게 뭐 이런 걸로 묶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t제곱 이항해가지고 그 t제곱으로 묶으면은 저런 식으로 될 테고, 내가 원하는 건 ft인데 지금 ft 제곱이 있으니까 양변 뭐 루트를 씌웁시다. 그러면 얘는 ft로 나오고, 사실 여기서 얘들아,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양변 제곱끼리 같다는 거는 서로 아예 같았을 수도 있는 거고 부호가 달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뭔 말이냐면, 원래 양변에 이렇게 루트를 씌울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건이 나조건의 뭐 존재 의미가 이 정도가 되겠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크다. 즉 fx 값은 항상 양수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다루는 변수의 범위를 양수라고 봤을 때 이 ft 값은 fx 값, ft 값 뭔 말하는지 똑같은 거 알죠? 얘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풀마 루트 어쩌고랑 결론에서 그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랑 결론은 당연히 뭐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저런 가능성을 배제해주는 용도로 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래는 풀마 이렇게 나오는 게 마땅하나 마이너스가 아닌 뭐 플러스겠죠. 그지? 왜냐면 ft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여튼 이래놓고 나서 이런 거 루트 안에 제곱 있는데 뭐 밖으로 꺼내고 싶잖아. 꺼낼게요. 근데 사실 그 루트 안에 변수 이렇게 제곱이 있을 때 루트 밖으로 나오려면 걔가 이제 양수였다면 그냥 나오고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기본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t로 나오는데 t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고자 하는 변수의 범위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우리 막 벗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막 벗기는 게 아니라 이 t가 0보다 컸다면은 그냥 막 벗겨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t가 0보다 작았다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절대값 t랑 같은 거 알지? 근데 지금은 보고자 하는 변수의 범위가 양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t로 꺼내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ft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좀 나왔어. 그럼 이제 뭐 끊을게요. f'0. 쌤이 서두에 말했지? 이거는 미분계수 정의대로 끝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f'0은 뭐 루트 뭐 이런 식으로 할까?
t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표현도 h를 사용하는 거랑 뭐 이제 그 다음 거 뭔지 알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자, t가 0으로 갈 때 t 빼기 0분의 ft 빼기 f0. 이게 바로 f'0의 정의잖아. 이거 극한 계산할게요. 그러면 물론 지금 양의 범위니까 이렇게 가는 거기는 해. 이렇게 가는 거긴 해. 디테일하게 쓰면은. 자, 그러면 t분의 얘들아 f0 그냥 0이죠. t에다 0 대입하면 f0 그냥 0이죠. 그러면 뭐 이런 거 무시할게요. 그럼 ft는 저 식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t가 0으로 가는 거지 0은 아닌 거니까 이 t로 이제 뭐 자유롭게 나눠도 되죠. 분모 분자를. 자, 그러면은 뭐 끝났네. 이 상태에서 t가 0으로 간다. 그럼 얘는 루트 g0의 제곱 빼기 1. 근데 얘가 뭐다? 문제에서 저 가조건 보시면은 g0이 5였죠? 5였으면은 루트 25 빼기 1이니까 정답이 루트 24 밖으로 꺼내면 뭐 이런 식으로 1번이겠네요. 나오는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풀이를 하나 더 보여주면 뭐 여기까지는 본인이 멈추고 잘 정리하시고 조금 다른 풀이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여기서 식정리를 GT에 대해서 해도 상관없거든. 이렇게 두고 GT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건 뭐 그냥 서비스 두 번째 풀이 여기서 양변을 뭐 t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양변 t제곱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이런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이 f'0을 이끌어내려면 이 양변에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라는 행위를 붙여주면 f'0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요거 계산하면 봐봐. 이 좌변은 뭐야? 얘는 그냥 1이고 그죠? 얘는 1이고 얘들아 지금 t가 0으로 갈 때 잘 봐. 이거 자체가 f'0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숨겨진 0을 이렇게 볼 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가겠죠. 얘 자체가 지금 f'0 표현이죠. t가 0으로 갈 때. 그지? 그러면 좌변은 1 플러스 f'0의 제곱이었던 거고 우변은 이 상태에서 뭐 t가 0으로 간다? 그럼 이거는 뭐 g0제곱인 거죠. g0제곱. g0이 25라고 문제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f'0 제곱이 24니까 f'0은 루트 24다. 즉 2 루트 6이다. 이거인 건데 여기에서도 조금 좀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럼 양변 루트 씌울 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왜 그냥 플러스 2루트 6이라고 단원을 짓나요? 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는 조금 그래프 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되는 사람만 하세요. 머리 아프면 그냥 넘기셔도 돼. 이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여기서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fx를 보려는 범위가 x가 양수일 때 이때만 이제 보려는 거죠. 저쪽은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때 fx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즉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였어야 되거든. 왜냐면 저기 다항함수 fx 즉 다항함수는 항상 이제 연속이어 미분 가능하지. 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가 음수로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fx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제 그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f'0은 양수로 나와야 한다라는 게 이유기는 해요. 이해가 되면 하시고 알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자, 요 문제가 해설지를 보면은 말이 엄청 길 텐데 이거 쌤 수업을 그동안 잘 들었으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자, 일단은 fx가 x는 0을 경계로 저렇게 그래프가 좀 바뀝니다. 참고로 x가 0일 때 연속인 건 이제 각각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 있고 이거 참고 삼아 그리면 저 fx랑 그래프를 그리면 쌤은 안 그리고 풀긴 한데 모양새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수도 있으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저 위에 얘들아 요거 그 V자 그래프죠?
그 축이? 약간 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꼭지점? 그게 x가 마이너스 1인 v자 그래프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이 v자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까지만 이제 생기다가 끊기는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즉 x가 0보다 클 때 이 영역에서는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가진대. 자, 얘도 어차피 0,1을 지나니까 여기서 만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면서 저 왼쪽 애보다는 더 가팔랐겠지. 기울기가 3이니까. 그죠? 참고로 이렇게 생기네요. fx는. 이건 참고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아, 진짜 많이 가르쳐줬던 그 유형이 그대로 나왔는데, fx는 지금 미분 가능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되는 포인트들이 있어. 즉 의심점이 있어요. 의심점이 아니라 대놓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 나와. x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 그려놓길 잘했네요.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잘 가시겠네. x가 0일 때, 자 뾰족, x가 마이너스 1일 때 뾰족. 이렇게 두 개의 지점에서,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0일 때 fx는 미분 불가. 미불 이렇게 쓸게요. fx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트 등장할 때 됐지. 자, 위에 문제 가시면은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이거 바로 하트죠? 쌤이 하트 치는 이유가 뭐야? 수업에서 많이 얘기했죠. 얘는 다항함수잖아. 항상 연속, 항상 미분 가능. 그지? 전혀 문제될 게 없어. 그래 놓고 진짜 뻔하죠? 물어보는 게 문제 있는 애, 없는 애 곱한 이 함수식. 저 fx 곱하기 gx가 실전미일 때 g4의 값은 이랬네요. 이런 문제 보통 어떤 패턴으로 풀려? 문제 없는 애가 문제 있는 애를 조금 이제 상쇄시켜 줌으로써 풀리는 건데, 이거 진짜 수업 잘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 쉬운 문제죠. 진짜 많이 해줬던 것 같아. 자, 하여튼 들어갈게요. 저 fx, gx라는 함수가 이제 항상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래서 쌤이 지금 뭘 적어놨냐면 fx, gx의 도함수를 적어놨어요. fx, gx 미분하면 f 프라임 g 더하기 f 곱하기 이제 g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 진짜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마. 나 이런 거 미분할 때 아직도 이러는 사람 봤거든? 좀 찔리는 사람 진짜 반성하세요. 하여튼 저 식의 도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얘들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면, 이거 진짜 수업 얘들아 잘 들었지? 이 도함수의 그 0에서의 그 좌극우극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그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거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도함수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쌤이 지금 0이랑 밑에 마이너스 1만 보고자 하겠어? 거기만 의심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갈게요. 이게 이렇게 상황이 바뀔 때 문제 없는 애는 이런 gx, 다항함수, g'x 뭐 이런 애들 다 문제 없죠. 자, 근데 잘 봐. f'은, 즉 f'은 0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당연히 다르죠. 여기 잠깐 밑에 뭐 그림 와봐봐. f'x는 0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저 뾰족점이지. 그럼 쟤는 여기서 문제되는 애야. 그 다음에 fx는 참고로 이 구조에서 fx는 0보다 살짝 크든 살짝 작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f는 0에서 연속이긴 하니까요. 그지? 지금 얘랑 얘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 f는 0보다 살짝 크든 살짝 작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봐. 지금 문제되는 건 얘뿐이야. 그걸 누가 책임져준다? 얘가 책임져줘야 한다. 즉 요 두 상황에서 f'x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연속인 애가 0으로서 상쇄시켜준다.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죠? 즉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gx가 x라는 걸 인수로 가져야 돼. g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 뒤에 뭔가 더 있겠죠. 2차 함수니까. 왜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냐? 얘를 가져야만 x가 0보다 살짝 클 때, 살짝 작을 때, 즉 g0이 그냥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여기서 달라져도 얘라는 게 0으로 간다면 곱해서 0, 곱해서 0,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귀결시켜 줄 수 있잖아. 그죠?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 치고 친절하게 다시 설명한 거야. 이거 진짜 수업 잘 들었으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gx는 x를 인수로 가져야 하는구나. 자, 밑에 똑같은 논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fx gx가 마이너스 1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돼. 자, 그래서 똑같이 fx gx의 도함수를 이렇게 써놨고요.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비교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 g 같은 애들은 다항함수니까 뭐 당연히 안 달라지죠? 똑같은 값을 가지죠? 자, 근데 이렇게 보자. 여기서 이 f도요. 마이너스 1에서 사실 마이너스 1에서 그 뾰족 미분이 불가능할 뿐이지, 즉 좌미 우미가 다를 뿐이지 연속이기는 해요. 그래서 f값 자체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으로 가든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가든 같은 값을 가집니다. 참고로 0으로 같은 값을 가지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0으로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트. 자, 근데 또 얘가 달라지지. 또 얘가 달라져. 얘는 다르죠. 다르죠? 여기 그냥 그림만 봐도 알겠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갈 때 미분계수, 즉 접방이랑 살짝 왼쪽으로 갔을 때 미분계수, 접방이랑 완전히 다르죠? 아, 접방이란다.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가 똑같아. 얘가 이때 지금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0이라는 값으로 곱해져서 결론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따라서 gx는 아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었던 건 위에서 알아냈고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도 가져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얘를 가지는 순간 g-1이 0이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gx는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이든 좌극이든 함수값이든 항상 0일 거 아니야. 그 0이란 값으로 이 서로 다른 애를 이렇게 약간 상쇄시켜주는 거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을 수 있어서 이 fx gx의 그 도함수가, 즉 fx g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gx는 이렇게 생겼다. 아, 참고로 문제에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 gx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 1인 거고요. 문제에서 뭐 최고차 한계수가 3이다 하면 앞에 뭐 이런 거 붙여줘야겠지. gx가 저렇게 생겼다. 끝이네요. g4는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의 맨 마지막 파트 접방의 레벨 2 3번 문제예요. 참고로 그 접방 같은 경우는 모든 반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 레벨 2 세 문제 중에 뭐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쌤이 뭐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필기도 하라고 했고, 특히나 1번은 그동안 공부를 성실히 했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맞춰야 되고요. 2번, 3번이 문제가 둘 다 좋아. 2번을 이 영상에 넣을까 하다가 정말 모든 반에서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뭐 복습을 하지 않았을까? 안 했겠죠? 근데 뭐 기대 없습니다. 일단은 뭐 영상 길이상 3번만 할게요. 자, 3번은 한 줄평 평균값 정리랑 접방의 개념이 둘 다 들어간 우아한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평균값 정리랑 접방을 둘 다 사용해야 풀리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좀 고난도 문제를 쌤이랑 많이 다뤄봤던 반들은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뭐 답 내는 건 어려울 수 있었으나 근데 그게 아닌 반들은 아예 문제를 해석하는 것조차 많이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쌤이 천천히 읽으면서 최대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당연히 뭐 영상 멈추고 문제 한번 다시 자기가 정독하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설명을 좀 상기하고 나서 이걸 다시 보셔야 돼요. 뭐 본인이 필기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지? 쌤은 영상이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A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잡혔는데 저게 서두에 나와서 어떻게 쓰일지 바로 읽었을 땐 모르겠으나 나중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fx 그래프가 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저 정도면 그릴 각오를 해야 돼. 뭔 말이냐면 x는 0을 경계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긴 그래프가 저렇게 달라진다는 건데 둘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차 함수란 말이에요. 사실 쌤은 이거 좀 시간을 절약하려고 미리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보지 마. 아니, 이미 다 봤겠지만
가리고 저 fx 그래프 본인이 그려보셔야 돼. 특히 생각보다 기본기가 부실한 친구들 좀 많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능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샘플이를 맹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부터 자기가 그려보셔야 돼.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플러스 4x, 즉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x축이랑 0이랑 마이너스 4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냥 필요한 만큼 그리시고. 참고로 쌤은 이게 원래 이렇게 더 뻗어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리다 만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원래 여기도 이렇게 다 뻗어나가. 그냥 그리다 만 거예요. 자,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x축이랑 0이랑 4에서 만나니까 이런 앤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보는 거니까 막 이렇게만 남은 거죠. 그치? 이 그림 너네가 그리셔야 돼. 자, 하여튼 자, 그것에 대하여 두 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a, fa. 자, 일단 뭘 생각해야 돼? 저 두 점은 둘 다 fx 그래프 위의 점이에요. 특히나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는 쌤이 미리 해놨어. 여기 쌤 펜 보시면 이런 곳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저 점이랑 a, f는 얘들아 동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이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라는 게 너무 연하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가 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한 이쯤이라 치면 a, fa는 이 점이겠죠. 이게 바로 a, fa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근데 저희 같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랑 a, fa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동시에 fx에 접하는 직선 중에 접선인 거죠. 접선 중에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랑 a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GA다. 쌤은 바로 갈게요. 저게 뭔 말을 하는 거냐? 예시를 들면 설명할게. 모든 이제 수업에서 다 해주긴 했었는데 a가 예를 들어 한 이쯤 있었다고 쳐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fa일 테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은 직선에 평행하고 뭐 이런 말이 등장했으니까 일단 이 직선을 그려보면 잘 봐. 이러한 직선에 평행하면서 fx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야. 그리고 그 접선의 x좌표는 지금 a가 이렇게 정해진 순간 마이너스 2랑 a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점 x좌표는. 예를 들면 봐봐. 접점의 x좌표가 뭐 이런 곳에 있어서 이런 이런 접선을 보겠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영역이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아니 지금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거? 여기 평균값 정리 개념 들어가요. 자, 요렇게 한번 이게 뭐지? 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번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자, 이 두 접선 다 가능한 게 지금 요 접점의 x좌표도 그 다음에 요 접점의 x좌표도 둘 다 마이너스 2랑 a 사이에 있으니까 요러한 조건 만족시키는 거고요. 뭔 느낌인지 이제 다가오지? 자, 이렇게 두 개 존재. 그러니까 즉 A가 약간 이런 느낌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그 접선의 개수가 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그러한 접선의 개수를 GA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런 상황은 GA가 2인 거야.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선이 두 개 나오니까. 자, 그러면 그럼 접선이 뭐 두 개가 아닐 때도 있나? 맞아요. 그러니까 A의 위치를 조금 극단적으로 한 요쯤으로 옮겨볼게. 여기가 A였다 쳐봐요. 한 원점까지만 옮겨볼게.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F이랑 A, FA를 이은 뭐 이런 직선이 또 있겠죠. 자, 그럼 얘 평행하면서 fx에 접하는 접선은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이쪽에도 기울기 같은 접선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조건에 위배되냐? 접선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a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접점의 x좌표가 이탈하잖아요.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요거 하나밖에. 그럼 이런 그림의 경우에는
접선의 개수가 하나, 즉 GA가 1이구나. 그러면 자, 여기까지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지금 문제 조건상 GA는 2 아니면 1일 수밖에 없어. 이거를 조금 이해하고, 이게 잠깐 멈춰서 이해하고, 그러면은 접선의 개수가 하나에서 2개로 바뀌는 그 경계가 어딜까를 쌤이랑 마무리를 할게. 근데 쌤이 수투 가르칠 때 진짜 전무새야. 그냥 다 접할 때예요. 그 상황이 상황이 어쨌거나 이제 확 급변하는 그 경계는 접할 때야. 접할 때. 사실 방학 때부터 얘기를 했어. 그리고 수투는 여기가 정답인 상황이겠지 하고 들어가는 직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신에서라기보다는 나중에 뭐 거의 모의고사, 뭐 수능 수준의 그런 수학이 펼쳐질 때는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겠지 하는 그런 직관. 근데 그게 압도적으로 접할 때의 상황이야. 접할 때의 상황. 접거리죠? 내가 접할 때의 상황 보여줄게. 지금 뭔 말이냐면 얘들아, 마이너스 2, F-2랑 A가 어딘가에 있으면 뭐 A, F1을 이은 직선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잖아. 자, 여기에서 이 fx 쪽으로 그림이 좀 별론데? 잠깐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최선인 것 같다. 참고로 우리 언니가 미대 나왔거든요. 나름 그림의 유전자가 있는데 나는 그냥 공부를 잘했어요. 자, 하여튼 얘들아, 여기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 마이너스 2, F-2고 자, 이렇게 우리는 딱 접할 때 이때를 A라고 해볼게. 이때 A를 한번 관찰해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A, FA인 거고. 그럼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얘랑 평행하면서 fx에 접하는 접선은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뭐야? 이런 식으로 하나. 저쪽에는 뭐 더 이상 나올 여지가 없죠. 기울기 같은 접선이. 자, 근데 얘들아 잘 봐. 이 상태에서 지금 딱 이 상태에서 A가 조금만 이제 커지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때는 첫 번째 상황이 돼. 이거를 너네가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거야. 쌤이 잠깐 그렸다 지워볼게. 자, 이때보다 무슨 색으로 할까? 살짝 이제 오른쪽으로 왔을 때 A가 이제 이렇게 왔을 때 그럼 그때는 이런 애랑 평행인 접선이 또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에서 하나, 그림이 너무 안 그려지네. 여기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2개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저 1번 상황이라고 할게요. 1번 상황으로 확 넘어가 버린다는 거야. 즉 접선의 개수가 2개인 상황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근데 이게 A가 이때보다 조금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뭐 점이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요렇게 이은 직선과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등장을 하겠죠. 이 상황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야. 결론이. 그래서 결국 지금 A, FA에서 이 fx의 접선이 그려지는 상황을 경계로 GA 값이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하나로 훅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보는, 너네 문제 끝까지 읽고 나서 보는 거지? 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 때를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요 잘 이해해보면 x가 n보다 살짝 작은 쪽으로 갈 때 gx는 1이다. 근데 여기서 괜히 x라고 써서 그렇지 x 대신에 a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x 대신에 a. x 대신에 a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a가 딱 이 지점보다 살짝 작은 쪽으로 가면 그때 접선의 개수는 하나. 아까 내가 보여줬지? 이때보다 살짝 큰 쪽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접선의 개수가 2개. 딱 저 세 번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잠깐만, 근데 뭐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 지금? 눈 깜짝할 사이? 그냥 할게요. 지장 없으면. 그러니까 즉 이때 A가 문제가 원하는 M이다. 이때 A가 문제가 원하는 M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M, 얘들아 요 그래프식 저기 위에
fx 중에 두 번째 식인 거죠. 그럼 m 콤마 좀 예쁘게 써야겠다. 요 점이 접점이라고 할게. m 콤마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4m 이 되는 거고, 그치? 이 m을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럼 얘들아, 이게 끝처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야. 지금까지는 사실상 평균값 정리 내용이었어. 그러면 봐봐, 요 이 그래프 위에 여기에서의 접선이 지금 어딜 지나는 상황이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얘들아, f 마이너스 2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옵니다. 봐봐, 이거 우리가 접방에서 엄청 많이 했던 그러니까 접선 밖에 지나는 한 점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이야. 공부를 많이 했으면 진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아주 기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접점 삼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접방이 이 점을 지난다 를 함으로써 m을 찾아낼게. 그럼 얘를 접점으로 하는 요 fx 위에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기 연습 많이 했죠. 여기 들어갈 건 f 프라임 m인 거지. 그러면 자, 요렇게요. 이게 요 점을 지난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면 자, 그럼 요거 쌤은 칸이 좁아서 물러날게요. 잘 전개하시고 한쪽 변으로 이항하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 등장하잖아. 만약에 인수분해 이쁘게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돼요. 지금 선지 보면은 근해 공식을 아마 써야 될 것 같긴 해. 막 루트 나오고 난리 났잖아. 그지? 그럼 m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정답으로 골라서 찍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려울수록 좀 몇 번씩 돌려보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해합시다.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듣느라 수고했습니다.